그럼 천안이 안 좋나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 천안 같은 경우에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신불당 물량이 들어왔을 때 천안이 좀 힘들었어요. 신불당 물량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물량이 완전히 입주가 끝나고 그 다음에 지금 천안은 이제 대장이 이제 그 더샵인데 더샵 프로조인데 그게 지금 9억 5천 구간이거든요. 10억에 아직 찍지는 못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그 다음에 들어올 물량이 천안역 인근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물량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 지역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뜻이냐? 아니 거기에도 물량 들어오고 여기도 물량 들어온다면서 이 물량은 나쁘고 이 물량은 안 나쁜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택지하고의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 물량 그 입주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택지는 한 번에 그냥 쫙쫙쫙쫙쫙 물러가지고 그 시기 안에 막 2년 안에 막 몇천 세대 막 몇만 세대가 들어보니까 입주 맞추기도 힘들고 상당히 그 지역에서 타격이 큰데 재개발 재건축은 조금 달라요. 그 지역에서 정비 사업으로 들어오는 입주 물량들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봉천동 그다음에 여기 물량이 있으면 여기하고 좀 한 3개월 있다 손 치더라도 여기 물량이 입주하게 하고 여기 물량이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돼요. 즉 수요가 분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그 단기간에 들어오는 물량과 어느 정도의 그 분산해서 들어오는 물량은 조금 안정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천안은 지금 좀 안전한 투자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여쭤봐도 돼요? 궁금한지. 네네네. 목포. 뭐 목포 저는 목포 사랑합니다. 네. 네. 목포 궁금해서. 아, 목포 어떻게 좀 사랑하고 보시는지. 저는 목포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작년 상반기에 목포를 많이 추천했어요. 정말 많이 추천했습니다. 그 누구도 목포를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목포가 상승 구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포를 제외하고도 상승을 하는 지역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청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북 지역도 그렇고 전주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지역들 사람들이 느껴가지 목포? 잠깐만 이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세 가지 조건 제가 투자할 때 제 투자 원칙이 있거든요. 첫 번째 물량이 끝나야 돼요. 첫 번째 물량이 끝나고 그 지역의 마지막 미분양이 어느 정도 털어지는 수기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지역의 대장주보다는 그 지역의 마지막으로 입주하는 물량들을 되게 관심 가지고 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수급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끝났다면 호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진 지역이 저는 목포라고 생각했어요. 작년 상반기에 그래서 이제 목포를 조사하다 보니까 목포 옆에 무안이라는 곳에 오룡신도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학신도시 옆에 오룡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그 오룡지구의 입주 물량이 끝났더라고요. 끝났거나 끝날 즈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 이제 구도심에 타격을 줄 만한 적대 세력들이 없는 거죠. 그러고 물량은 끝났네? 근데 미분양이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미분양을 또 털어버린다네? 아까 얘기했던 중도금 대출. 요거를 그래서 그러면 이게 미분양 아파트인데 중도금 대출을 해주면서 마지막 입주 물량이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무안이 먼저 반등을 시작했거든요. 무안이 먼저 반등하고 그 다음에 목포가 이렇게 식으로 따라가는 쪽으로 가는 게 지금 목포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무안이 반등하는 것을 봤어요. 약간 이렇게 반등하더라고요. 그래프에서도 나옵니다. 그럼 목포에서도 계속 하락장인데 얘가 끝까지 하락할까? 라고 생각이 된 거죠. 그리고 좀 이제 호재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목포는 항구다 그래가지고 항구 개발할 계획이라든지 뭐 수요라든지 그리고 또 그 섬진흥원 같은 또 그 수요층이 또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량은 끝났고 수요는 내려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미분양 쪽이 조금 없어지려고 하네? 라고 하면 제 투자 원칙에 맞아서 딱 맞네. 네, 저는 그래서 그 목포 작년에 많이 추천드렸거든요. 그래서 제 추천 듣고 다 하신 분들 한양립스를 제외하고 한양립스는 저도 조금 너무 아까운 단지였고요. 목포 한양립스라는 단지가 있는데 저도 그거 중도금 대출 해줘갖고 나중에 이자만 내면 된다고 그러길래 버티려고 들어갔는데 해지한다고 그러길래 그냥 어쩔 수 없이 팔아버렸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저는 목포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상승 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목포 사랑합니다. 목포 갈 때마다 얘기하는데 건이랑 갈 때 참 아름다운 도시예요. 바다 불빛도 좋고 그 다음에 바다를 가지고 있어서 그 보시면 그 목포가 관광도시거든요. 앞에 가보면 밤에 뭐 그 버스킹이라고 하고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다 불빛도 이렇게 따라서 대단히 아름답고 여유가 있다. 나도 이런 데 살고 싶다. 뭐 그런 생각도 들게 하고요. 특히 또 저 물건을 거기다가 좀 몇 개 세팅해 놓으면 애착이 많이 갑니다. 그렇고 뭐 괜찮다고 그러고 저 동부 센트럴빌이라는데 제 블로그에는 전 제가 산 것들 다 오픈하거든요. 뭐 오해받기도 싫고 그거 또 오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또 설명한다손 치더라도 뭐 그 사실관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설명하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저 목포에 물건 2개 갖고 있는데 전 다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오를 거예요. 상승 초반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거제. 네, 거제 괜찮습니다. 거제.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부터 눈이 가지만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 지방 투자할 때. 그래서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좀 데이터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어느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입주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구나, 뭐 이런 걸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수요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정성 있게 생각하는 것이 인구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제 같은 경우,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 군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산업도시라고 하거든요. 즉, 그 지역의 산업이 무너지면 물량이 없더라도 그 지역은 좀 경기가 안 좋아요. 반대로 그 지역의 산업 경기가 좀 좋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업이겠죠. 조선업이 좋으면 물량이 들어오다가도 버텨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좀 많거든요. 이거 그렇고 쭉쭉쭉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산업도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의 가장 크리티컬한 리스크는 뭐냐면 그 지역의 경기예요. 경기. 지금까지 거제하고 울산, 군산이 조선업이 별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조선업이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도쿠도 많이 폐쇄되고 그랬고 많이 안 좋았었는데 언제까지? 작년까지요. 작년까지 안 좋았는데 그 지역에서 먼저 이제 반등을 시작한 것이 어디냐면 울산입니다. 울산은 이제 반등을 시작해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문수로 아이파크 제가 갔을 때 6,000개였는데 진짜 그게 지금 12억입니다. 나 미치겠네. 잠깐 눈물이. 그래서 거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반등을 5억 구간을 돌파를 못했어요. 이제 뭐 호가는 유로가 5억 구간을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가격이 쌉니다. 즉 물량도 끝났죠. 근데 수요가 계속 들어온다고 합니다. 언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계속 들어온다고 합니다. 왜 들어오나요, 건희 아빠님? 수주를 해서 그게 현장으로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 도쿠까지 내려오게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게 올해하고 내년이래요. 올해는 선발대만 뽑고 내년부터 사람들이 그거 용접공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타이거 마스크 쓰고 이거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수요가 많이 필요한 게 내년에는 많이 필요하고 올해는 이제 선발대로 이제 한 뭐 800명, 1000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물량 끝났죠. 그 다음에 수요가 계속 들어온대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요급의 불일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저는 거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제는 전 괜찮다고 계속해요. 수주량이 2015년이 계속 최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그 조선 그 배를 만들 때 수급 그러니까 따오는 거. 따오는 거. 네. 그걸 따오는 게 2015년인데 2015년을 지금 능가했대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더 훨씬 높다고 생각하고요. 거제 같은 경우는 저는 경남 지역에서 유일한 청정 지역인 것 같아요. 청정 지역. 네. 상승장으로 가기 정말 좋은 지역이 청정 지역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거제를 투자하시기에 좀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시는 게 뭐냐면 대우조선 해양이 이제 큰 회사긴 한데 구조조정을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사람을 자르는 구조조정이 아니고요. 사람을 자르가지고 뭐 이제 너 나가 시끼야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업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제 거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기존에 계속 이거 사업 부분을 계속 사람을 안고 있으면 이제 그 노조도 좀 세고 그렇고 뭐 좀 이렇게 자르다고 하면 또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 좀 이제 당근도 줘야 되니까 이렇게 비사업 부분은 이제 이렇게 나누는 작업도 법인을 나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인구수도 줄어나고 좀 구조조정이라고 불안감을 좀 갖고 있었긴 합니다만 저는 앞으로는 계속 좋아질 지역이 거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조금 게 조선업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억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그게 8억 안 갈까요? 저는 꼭 간다고 봅니다. 그 울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이렇게 좀 반등 시작해가지고 물론 규모가 경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더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울산 반등했죠. 방금 얘기했던 거제 반등하게 되면 그자면 마지막 세 번째가 군산이에요. 군산에는 현대도선소 도크가 2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개를 내년에 죄송합니다. 이거 손가락이 내년에 다시 가동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군산도 거제같이 더 좋아질 지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제 되게 좋다고 하고요. 네. 거제 디클리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옥포동 쪽에 이제 신축들이 계속 지금 하나씩 분양해 주는데 저는 그런 단지들도 다 3억 구간에 분양하고 있거든요. 3억 구간 분양해서 저는 그런 것들 다 5억 간다고 봅니다. 5억을 안 갈 이유보다 5억을 가야 될 그 이유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좀 심리가 살아나기에 조금 좀 그 타이밍,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시점에 네네. 포항. 지금 기준으로 포항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항뿐만 아니라 경남이라든지 경북 지역들의 대부분이 지금 물량 구간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즉 뭐냐? 분양권, 즉 분양의 시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닥 찍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입주 물량이 없거든요. 입주 물량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집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폭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2년 전인가 하여튼 라떼 얘기해서 죄송한데 지금 그때 라떼를 알아야 지금 묻고 앞으로의 얘기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때 들어갈 때만 해도 사람들이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여기 무너진다고 하고 지금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앞으로 무너진다고 하고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물량이 없으니까 지금에 바닥 찍고 들어가니까 두호주공 이제 그거 들어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잔금유예까지 해주니까 들어가세요 해가지고 그때 대부분이 다 무피로 잡았잖아요. 그때 다 2억씩 먹었잖아요. 제 강의 들고. 그러니까 저는 그건 다 그분들의 선택이었으니까 저는 그거 추천하거든요. 그럼 지금 포항에 내가 투자를 한다게 되면 접근 전략과 축구 전략 어떻게 될까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지금 2인지구하고 펜타시티가 있습니다. 외곽 지역의 택지가 물량이 너무 많아요. 많은 건 아닌데 초기 물량까지는 저는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물량? 2인지구에 있는 그 KTX에 있는 그쪽의 물량들은 저는 어느 정도 초기까지는 버티는데 펜타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펜타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한 대 얻어 터지고 두 대 얻어 터질 때랑 좀 다르잖아요. 어때 터지면 아씨 이러는데 두 대 얻어 터지면 이럴 가능성이 높아서 포항이 그렇게 힘없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들어오는 초기 물량 같은 경우는 저는 버틴다고 보고요. 이제 강사님들마다 약간씩 달라요. 2024년에 물량 들어오니까 2023년에 털어버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포항을 힘없는 지역으로 보진 않습니다. 초기 물량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저는 버틴다고 보시고요. 신축은 아무 문제 없고요. 신축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준신축하고 이제 구축들의 아파트가 문제인 거죠. 그까지 문제고 그 다음 것은 그때 가서 생각해봐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궁금했던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말 하기는 정도인데 강사가 너는 뭐 하고 있냐 이거죠. 너는 그러니까 라떼 강사님들이 되게 많은데 나는 이거 투자해서 이만큼 먹었어. 이렇게 들어가서 난 여기만큼 수익했어. 그래가지고 이땐 이랬어. 좋다 이거요. 너는 많이 처먹었으니까 죄송합니다. 너는 이렇게 많이 먹었으니까 좋겠다 이거요. 그러면 지금 너는 뭘 하고 있냐 이거죠. 그렇지. 지금 너는. 그렇지. 나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다 얘기해 드리거든요. 나 이거 얼마 전에 이거 이거 그 중도금 대출 풀리길래 이런 관점으로 나 이거 샀어요. 근데 많이는 안 사고 이런 것도 하나 샀는데 나도 이제 선지름 후공이다 보니까 공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라고 했고 그런 것도 다 가르쳐 드리고요. 방금 얘기 드렸던 군산, 거제, 목포, 그리고 울산, 그리고 또 김해 뭐 이런 지역들을 한 번씩 다 브리핑 해드립니다. 꼭 들어가고 관점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도 지금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익산 구간을 왜 지금의 상승장이 초반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또 익산보다 군산이 왜 더 좋아질 것인지 그리고 또 전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전주보다는 이렇게 두 배에 따라가는 동생 지역들이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 다 얘기해 드리거든요.